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인연일 때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헤어질 수는 없어 참고 사는 것도 괴로움이고, 남편은 좋지만 미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하니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직장인데 싫어하는 상사나 동료와 함께 매일 근무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결혼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도 같은 점이 있고 같다고 해도 그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같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떠나버리면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때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해하기예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맺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갈등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아,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에 어디를 둘러봐도 베어다가 바로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색깔이 좋아도 손질하고 다듬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맞추어 같이 지내볼 생각을 하면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한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면 천하를 둘러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 가운데에 연애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사람을 만나보면 그 중에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지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혼한 사람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나이 적은 사람 빼버리면 몇 명 남지 않게 돼요. 거기다 서로 호감이 생겨야 하니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예쁜 여자, 너무 멋있는 남자를 골라서 연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5명쯤은 연습으로 만나보고 6번째쯤 가서 진짜 연애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람을 사귀는 게 좋아요. 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에 헤어지는 것은 아이를 낳은 후에 헤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사람을 사귀다 헤어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한 사람밖에 못 만나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이 사람을 사귀다가 저 사람을 사귀다 하면 바람기가 있다고 욕먹어요. 그런데 상대가 알아서 떠난다면 나는 전혀 욕먹지 않고 동정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가면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상대방이 떠나버렸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러니 상대가 떠날까봐 겁낼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싫어져서 헤어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부부가 부지기수인데 처녀 총각일 때는 만나다가 헤어진다고 흉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서너 번 사람을 사귀어 보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튕겨도 상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실패를 몇 번 해봐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을 사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에서도 큰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취직하기 어려워서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만약 취직을 했다면 본인도 기쁘지만 주위의 축하도 많이 받겠지요. 그런데 입사한 지 4개월이 되었다는 어느 직장인은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로운데 대기업이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말해도 내가 싫으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정 괴로우면 그만두면 됩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회사에 가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만두지도 못하겠거든 왜 미련이 남을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돈 때문이라면 가사도우미라도 해서 벌면 되지요. 그 일이 힘들면 청소부는 어때요? 그것도 힘들면 또 다른 일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그래도 지금 다니는 이곳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다니면 됩니다. 월급도 많고 안정된 직장인데 그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나는 싫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자기가 가진 능력은 적은데 과대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소평가를 받으면 좀 섭섭하고 말지만 과대평가를 받으면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조금 지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과대평가된 자신의 모습에 맞추려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힘들게 일해야 하니까요. 직장에서 과대평가를 받으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능력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심하면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 때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면 바깥에 알릴 때는 아무리 많아도 80쯤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내 능력이 100인데 바깥에 50으로 알려져 있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다가 같이 일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지요. 반면에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인데 120이나 150으로 알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막상 같이 일을 해보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능력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윗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결국 한직으로 돌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능력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능력껏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잘하려고 하니 긴장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둘째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결과는 평가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옛말에 의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칭찬받기 좋아하는 내 업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마음도 커지니까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볍게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부모도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말에는 은혜가 너 키우느라 이만큼 애를 썼으니 너도 노후에 나한테 보상해라 하고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울 때 키우는 재미를 마음껏 누렸다면 자식이 다 커서 효도를 하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동안 부모로서 이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독립해 제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도 모르게 은혜가 키웠단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자식에게 실망해서 괴로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 살면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생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는 게 낫고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된다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고 말하고 아내에게도 가끔 잔소리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고맙게 여기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저절로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이 됩니다.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들여가며 아이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부모가 악을 쓰고 싸우면 아이들은 비뚤어지고 맙니다. 반면에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돼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못한 아이들도 나중에는 다 잘 됩니다. 결국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는 가능하면 같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아무 학교나 보내더라도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훨씬 좋습니다.